조선 후기 들판에 안개가 자주 내려앉던 어느 고을에 박준삼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나 얼굴은 늘 어딘가 어수룩해 보였다. 머리가 빠른 편은 아니었고 말도 느렸지만 손발 하나는 부지런했다. 문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밭을 빌리면 흉년이 들고 장에 나가면 비가 왔으며 사람을 믿으면 꼭 뒤통수를 맞았다. 마을에서는 춘삼이는 사람은 좋은데 팔자가 글렀다고들 했다.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이유였다. 그러던 해 춘삼은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왔다. 더 이상 시골에서는 입에 풀칠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라곤 험포찜 하나와 어머니가 남긴 낡은 허리띠뿐이었다. 한양은 컸고 사람은 많았으며 밥은 더 비쌌다. 춘삼은 사흘을 굶다시피 하다 어느 주막 앞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때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이 있었다. 검은 치마에 옅은 저고리, 얼굴은 화장기 없었으나 눈빛이 묘하게 사람을 붙잡았다. 거기 총각, 죽을 상인가요? 살 상인가요? 춘삼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살 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춘삼의 속을 간지렸다. 그 여인이 바로 월선이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주막을 물려받아 홀로 지내는 과부였다. 소문에 따르면 웃음을 잘 안 보이고 괜히 눈 마주치면 심장이 먼저 뛰는 사람이라고 했다. 월선은 춘삼에게 남은 국 한 그릇을 내주었다. 춘삼은 그릇을 들고 손이 떨릴 만큼 허겁지겁 먹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다 체하면 더 곤란해요. 그 말투가 꾸짖는 것도 달래는 것도 아니어서 춘삼은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날 밤 주막에 방이 하나 남았다. 노파는 춘삼을 힐끔 보더니 월선에게 말했다. 저 총각 내쫓지 말고 하루 재워. 얼굴에 나쁜 기운은 없어.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은 묘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춘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키척 발걸음이 괜히 크게 느껴졌다. 별것 아닌 소리에도 가슴이 덜컹거렸다. 괜한 생각 말자. 은혜 입은 몸이야. 그러나 사람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 춘삼은 뒤척이다 그만 마루에서 삐걱 소리를 내고 말았다. 못 주무세요? 방 너머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삼은 숨이 막혀 대답을 못하다가 겨우 말했다. 아예. 낮잠을 자서 그런가 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달빛 아래 선 월선은 낮에 보던 모습과 달랐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가까웠다. 술 한잔 하실래요? 잠은 안 오는데. 술은 톡했다. 춘삼은 얼굴이 금세 붉어졌고 말이 늘어났다. 시골에서 있었던 일 되는 것 하나 없던 인생, 사람한테 속았던 이야기까지 모조리 쏟아냈다. 월선은 웃지 않고 들었다. 대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네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총각 얘기는 좀 다르게 들려요. 그 말에 춘삼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뒤의 시간은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웃음이 새어나왔고 말이 겹쳤고 술잔이 비워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춘삼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불은 정갈했고 마루에는 어제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꿈이었나? 그때 노파가 들어와 말했다. 총각 밥 먹고 가. 월선이는 장 보러 나갔어. 춘삼은 마음이 이상했다. 고맙다는 말도 사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주막을 나섰다. 그렇게 인연은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 춘삼은 한양에서 막리를 하다 우연히 관아 창고 일을 맡게 되었고 성실함 하나로 눈에 띄었다. 글은 몰라도 숫자에 실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거짓이 없었다. 몇 해 뒤 새로 부임한 현감이 춘삼을 불렀다. 자네 예전에 주막에서 지낸 적 있지? 춘삼은 고개를 들었다. 현감의 뒤편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월선이었다. 현감은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일세. 춘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월선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는 지난 시간을 묻지 말자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현감은 이어 말했다. 내가 한양에서 사람을 볼 때 이 여인의 말만 믿었네.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고. 그날 이후 춘삼의 삶은 달라졌다. 벼슬은 아니었으나 굶지 않았고 사람 대접을 받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춘삼이 인생이 터졌다고. 하지만 춘삼은 알고 있었다. 그 밤 웃음이 새어나오던 그때가 자신의 운명이 처음으로 숨을 돌린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그 고을에서는
술잔이 가벼워지고 말이 깊어지는 밤엔 사람의 인생도 살짝 기울어진다고 전해진다. 그날 이후로도 춘삼은 주막 근처를 맴돌았다. 월선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을 애써 눌렀지만 발길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일부러 술을 마시러 간 것도 아니었고 무슨 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있었던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월선은 주막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노파만이 손님을 맞았고 월선은 장을 보러 갔다, 친척집에 갔다, 몸이 좋지 않다는 말만 들려왔다. 그럴수록 춘삼의 마음은 괜히 더 뒤숭숭해졌다. 그 밤이 아무 일도 아닌데 나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건가? 춘삼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막일에 더 매달렸다. 새벽에는 창고에서 쌀을 나르고 낮에는 관청 뒤뜰에서 자비를 했으며 해가 지면 남의 심부름을 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허리는 늘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총각 보기보다 야무지네. 말은 없는데 믿음은 가. 그 말이 춘삼에게는 낯설었다. 평생 처음 듣는 평판이었다. 몇 달쯤 지났을 무렵 춘삼은 관청 창고에서 장부를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다. 글은 몰랐지만 숫자에는 강했다. 한 번 본 수량은 절대 틀리지 않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챘다. 그 모습이 눈에 띄어 창고를 맡은 아전이 그를 곁에 두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관아의 곡식 일부가 사라진 것이었다.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밀었고 창고를 드나든 사람들 이름이 장부에 오르내렸다. 그 와중에 춘삼의 이름도 불려나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창고를 본 사람이더라. 춘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 느린 그는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소인은 그런 짓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촌놈이 한양 와서 사람 행세하더니 결국 탈이 나는구먼. 커튼 순에 보여도 모르는 거지. 그때 새로 부임한 현감이 직접 나섰다. 사람들은 그가 젊고 깐깐하다고 수군댔다. 현감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장부를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그럼 이 수량이 맞는지 어떻게 아는가? 춘삼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짐을 나를 때 손의 무게가 다릅니다. 자루를 들면 압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흘렀다. 하지만 현감은 웃지 않았다. 그럼 이 곡식이 빠졌다는 날 자네 손에 이상은 없었나? 춘삼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습니다. 평소랑 같았습니다. 현감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며칠 뒤 다시 춘삼을 불렀다. 그날 관아 안쪽 방에는 익숙한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다. 춘삼은 고개를 들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월선이 거기 서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월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하게 현감 곁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자네인가? 현감의 말에 춘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여인이 내게 말했다. 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춘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월선은 그제야 춘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묻지 않아도 될 것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기색에 담겨 있었다. 현감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곡식은 다른 곳에서 빠졌다. 자네는 돌아가도 좋다. 그날 이후 춘삼은 관아 창고를 맡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얕보지 않았다. 며칠 뒤 현감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월선은 이제 현감의 아내로서 사람들 앞에 섰다. 단정한 옷차림, 흔들림 없는 태도였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현감은 춘삼을 불러 술 한 잔을 권했다.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예. 그날 밤 주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춘삼은 얼굴이 붉어졌다.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현감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걱정 말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묻는 걸세. 그 말에 춘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밤 자네가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 아내는 이렇게 말했네.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은 춘삼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 후로 춘삼은 큰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굶지 않았고 사람을 잃지 않았다. 술자리에 가도 허튼 말을 하지 않았고 여인을 보아도 눈을 함부로 두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두고 말했다. 운이 터졌다고. 하지만 춘삼은 알고 있었다. 그 밤 욕망이 앞서지 않고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던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오래도록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훗날 그 고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사람의 팔자는 한밤중에 정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밤을 어떻게 넘겼느냐는 평생을 따라간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춘삼의 머리에도 희끗한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 관아 창고 일은 여전히 고되고 단조로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고 말 한마디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겼다. 가끔 술자리에 불려가면 누군가 꼭 물었다. 서방은 젊을 때 여자 문제로 구설 오른 적 없소? 그럴 때마다 춘삼은 술잔을 내려놓고 웃기만 했다. 있었어도 말로 하면 안 되는 인연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더 파고들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해 현감이 바뀌고 월서는 병을 얻었다. 젊은 시절의 기품은 그대로였으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약을 다려도 좋다는 보약을 써도 기침이 잦아졌다. 춘삼은 소문으로만 그 사실을 들었다.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다. 가도 할 말이 없었고 해도 될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 창고문을 닫고 나오는데 관아하인이 그를 불렀다. 박서방 부인께서 잠시 뵙고 싶다 하십니다. 춘삼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보다 더 가슴이 뛰었다. 월서는 예전 주막방보다 훨씬 넓은 안채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그때와 같았다.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예 부인.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죠. 춘삼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요. 월서는 잠시 웃었다. 그 말 참 오래 남았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춘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괜히 그 밤을 더럽히는 것 같았다. 월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욕심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춘삼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며칠 뒤 월서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했고 단정했다. 춘삼은 멀리서 절만 올렸다. 그 후로도 그는 평범하게 살았다. 벼슬은 끝내 오르지 못했지만 굶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았다. 노년에 이르러 사람들이 물었다. 서방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춘삼은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었지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춘삼은 웃지 않았다. 그 고을에는 이런 야담이 남았다. 욕심이 먼저인 밤은 탈이 나고 웃음이 먼저인 밤은 인연이 된다. 그리고 주막이 있던 자리는 사라졌지만 비 오는 밤이면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괜히 걸음을 늦추었다고 한다. 월선이 떠난 뒤 춘삼의 삶은 겉으로 보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관아 창고를 오갔고 저녁이면 허름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흘렀다. 누군가의 숨결이 바로 옆에 있었던 기억, 말없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 스스로 다짐했지만 몸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욕망까지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그해 여름 관아 근처에 새로 생긴 찻집이 하나 있었다. 술은 팔지 않고 차만 내놓는 집이었는데 낮에도 밤에도 은근히 사람이 들었다. 주인은 연하라는 여인이었다. 나이는 30 안팎. 한번 혼인을 했다가 오래전에 헤어졌다는 말만 돌았다. 춘삼은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일이 끝나고 목을 축일 곳이 필요했을 뿐이다. 연하는 말수가 적었다. 손님에게 차를 내줄 때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웃어야 할 때만 웃었다. 대신 손놀림이 느렸다. 찻잔을 닦을 때도 물을 따를 때도 일부러 시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였다. 차가 좀 늦네요. 어느 날 춘삼이 무심코 말하자 연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기다리는 김에 마음도 좀 가라앉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이후 춘삼은 자주 그 찻집에 들렀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찻집에는 둘만 남았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고 안에서는 물 끓는 소리만 은근히 울렸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연하의 말에 춘삼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일이 좀 꼬여서요. 연하는 말없이 찻잔을 내밀었다. 춘삼이 잔을 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둘 다 그걸 느꼈다. 연하는 손을 거두지 않았고 춘삼도 급히 빼지 않았다. 그 짧은 틈에 숨결이 섞였다. 차가 뜨거워요. 춘삼의 말에 연하가 낮게 웃었다. 그럼 식을 때까지 두세요. 그날은 차를 마시지 못했다. 대신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했다.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하세요? 춘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진 척은 합니다.
그 말에 연하의 시선이 춘삼의 손으로 내려갔다.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그 손 사람 다칠 손은 아니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춘삼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연하는 더 말하지 않았고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갔다.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그러나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눅눅해졌고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기척이 또렷해졌다. 연하는 이불을 하나 더 가져와 마루 끝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딴 뜻은 없어요. 그 말이 오히려 딴 뜻처럼 들렸다. 춘삼은 잠시 망설이다 이불에 앉았다. 연하는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먼저 움직인 건 춘삼이 아니었다. 연하가 이불 끝을 정리하다가 자연스럽게 춘삼의 무릎에 손이 닿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손이 그대로 머물렀다. 싫으면 말하세요. 춘삼은 고개를 저었다. 말을 하면 오히려 모든 게 깨질 것 같았다. 연하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어깨가 닿았고 숨결이 섞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춘삼은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 멈췄다. 그렇게 서툰 얼굴로 있지 말아요. 연하는 춘삼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춘삼의 몸이 굳었다.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입맞춤은 없었다. 대신 둘은 아주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은 놓지 않았고 몸은 기대 있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밤 둘은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 이불은 나뉘어 있었고 몸도 겹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녘 춘삼은 연하의 등이 자신의 팔에 닿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등을 돌린 채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었다. 춘삼은 그대로 있었다. 팔을 움직이지도 당기지도 않았다. 다만 숨을 고르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아침이 되자 연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끓였다. 잘 가세요. 그 말은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춘삼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연하는 그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나간 뒤 잠시 손을 멈췄다. 그날 이후 춘삼은 다시 찻집에 오지 않았다. 연하도 그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밤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밤은 아니었다는 걸.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춘삼은 다시 예전처럼 관아 창고를 오가며 살았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보였으나 그의 속은 그렇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지면 찻집 마루에서 들리던 빗소리와 손을 놓지 못한 채 잠들었던 그 밤의 기척이 자꾸 떠올랐다. 사람이란 것이 참으로 우스운 괴로구나. 춘삼은 혼잣말을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연하 아씨를 일부러 찾지 않았으나 마음까지 떼어낼 수는 없었다. 괜히 그 찻집 앞 골목을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바람결에 차향이 섞여오면 발걸음을 늦추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 관아에서 급히 부르는 바람의 일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핏방울이 떨어질 듯 말 듯한 흐린 날씨였다. 춘삼은 습관처럼 골목을 지나가다 그만 찻집 앞에서 발을 멈추고 말았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안 계신가? 그가 돌아서려는 찰나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시오? 춘삼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하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었다. 소인이요. 연하 아씨는 찻상을 정리하다 말고 그를 바라보았다. 놀란 기색도 반가운 기색도 없이 그저 한참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랜만이요. 그 한마디에 춘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연하는 대답 대신 차를 올렸다. 말없이 찻잔을 내미는 손길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춘삼은 잔을 받다 또다시 손끝이 스쳤으나 이번에는 둘 다 모른 체하였다. 요즘은 통 오질 않으시더이다. 연하의 말투는 담담했으나 말끝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괜히 어지러울까 싶어 그랬소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둘 다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찻집 안은 다시 그날 밤처럼 고요해졌다. 연하가 먼저 자리를 떴다. 안채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불 한 채를 들고 나와 마루 끝에 내려놓았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쉬다 가시오. 그 말에 더는 물을 수 없었다. 춘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마주 앉아 있었다. 술은 없었고 차만 있었으나 공기는 오히려 더 묵직하였다. 연하는 소매를 걷어 찻주전자를 들었고 그 하얀 손목이 등잔불에 비쳤다. 춘삼은 그 손을 보며 문득 말했다. 아씨는 늘 혼자 이 밤을 지내십니까?
연하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혼자인 밤이 더 많았지요. 그 말에는 길게 이어진 세월이 담겨 있었다. 춘삼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조금 더 다가앉았다. 무릎과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연하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방님은 사람을 너무 조심히 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더 위험하지요. 그 말이 끝나자 연하는 천천히 춘삼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손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으나 오래 머물렀다. 이러다 마음만 상하면 어쩌려 하십니까? 춘삼은 낮게 답하였다. 상할 마음이면 이미 상했을 것이오. 그 말에 연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손을 거두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살짝 얽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또렷이 전해졌다. 입맞춤은 없었다. 몸을 겹치지도 않았다. 다만 둘은 이불 위에 나란히 앉아 밤이 깊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숨결이 섞이고 어깨가 닿았고 어느 순간 연하의 이마가 춘삼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읍시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허락인지 망설임인지 굳이 가르지 않았다. 그날 밤 등잔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다. 둘은 잠들지 않았고 깨어있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밤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춘삼은 느꼈다. 이번 인연은 지난날과 다르다는 것을. 웃음으로 스쳐갈 밤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 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춘삼은 마음이 편치 아니하였다. 연하 아씨와 나눈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깊어 잠자리에 들면 가슴께가 자주 뜨거워졌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하여 손을 놓았을 때 온기는 오래 남는 법이었다. 며칠 뒤 춘삼은 다시 찻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일부러 낮을 택하였다. 밤을 피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낮에 보면 마음이 가벼워질 듯 싶어서였다. 연하 아씨는 마루를 쓸고 있었다. 볕이 비스듬히 들어와 치맛자락에 닿자 먼지가 반짝이며 일어났다. 서방님. 연하가 먼저 불렀다. 춘삼은 괜히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아씨. 밤에만 오시더니 낮에 뵈니 새삼스럽습니다. 그 말에 춘삼은 멋쩍게 웃었다. 밤은 마음이 번잡하여서. 연하는 핏자루를 내려놓고 찻상을 차렸다. 낮에 찻집은 한결 밝았으나 둘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어색하였다. 밤에 나누던 말과 기척이 낮에는 제자리를 잃은 듯하였다. 서방님. 연하가 찻잔을 밀어놓으며 낮게 말했다. 사람들 말이 좀 돌고 있소이다. 춘삼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요? 이 찻집에 밤마다 드나드는 사내가 있다더이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야 다들 짐작을 하지요. 춘삼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소인이 경솔했소이다. 아쉽게 누를 끼쳤다면.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은 없소. 다만 말이라는 것이 한번 불이 붙으면 사람 마음보다 빠르지요. 그 말이 끝나자 마루 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였다. 동네에서 소문을 잘 만드는 사내 하나가 찻집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슬쩍 웃으며 차 한 잔을 청했다. 연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차를 내주었으나 그 사내의 눈길은 계속 춘삼에게 머물렀다. 말 한마디 없이도 쓸데없는 말이 이미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춘삼은 발길을 돌렸다. 찻집을 나오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관아 창고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쌀자루 하나가 모자랐고 이름 모를 사내가 박서방이 밤마다 어딜 다니는지들 알지 않느냐고 수군댔다. 말은 꼬리를 물고 부풀었다. 춘삼은 억울했으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제 일을 하며 묵묵히 버텼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춘삼은 고민 끝에 찻집으로 향했다. 말하지 않으면 더 커질 일이라 여겼다. 문을 두드리자 연하 아씨가 나왔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에 붙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다. 이러다 더 말이 커질까 염려되어 왔소이다. 연하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루에 앉았다. 비소리가 크게 울렸다. 아씨. 춘삼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소인이 물러나겠소이다. 연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그러십니까? 이 인연이 아씨를 다치게 한다면 그건 옳지 않소이다. 연하는 고개를 들고 춘삼을 보았다. 그 눈에는 섭섭함도 분노도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서방님은 늘 먼저 물러나시는군요. 그 말에 춘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연하는 천천히 다가와 춘삼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 끝을 잡았다. 그 손길은 밤보다 더 분명했다.
이 밤까지는 함께 있어 주시겠소? 춘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예. 그날 밤 둘은 마루가 아닌 안쪽 방에 들었다. 문은 닫혔으되 등잔불은 낮게 밝혀두었다. 이불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으나 손은 놓지 않았다. 연하의 숨이 고르고 가까웠다. 서방님. 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오늘 밤만큼은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춘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연하의 손을 조금 더 단단히 잡았다. 그게 허락의 전부였다. 밖에서는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그 비가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남길 것은 남기듯이. 그리고 둘은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말이 생길 것임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더 깊었다. 새벽 안개가 사랑채를 감싸고 춘삼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밤새 들은 월선의 이름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아. 슬기운도 잠도 모두 흩어졌다. 닭 울음이 멀리서 번질 즈음 문간에 인기척이 다시 스몄다. 이번엔 기침이 아니고 고운 발걸음 소리였다. 춘매는 새벽빛에 얼굴이 더 희게 보였고 손에는 작은 찻잔 2개를 들고 있었다. 밤새 뒤척이시는 듯하여 차를 다려왔습니다. 춘삼은 사양하려다 그 눈빛에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다. 차향이 퍼지자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 듯했으나 오히려 침묵이 더 짙어졌다. 춘매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월선 아씨와 저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춘삼의 손이 찻잔 가장자리를 스쳤다. 같은 집에 있었으나 같은 길은 아니었지요. 춘매는 마루 끝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씨는 사람을 믿었고 저는 사람을 살폈습니다. 춘삼은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채촉하지 않았다. 말은 늦게 익을수록 깊다는 걸 이미 배운 사내였다. 잠시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리자 춘매의 소매가 살짝 춘삼의 손등을 스쳤다. 둘은 동시에 숨을 고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그러나 스친 체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방님은 왜 그토록 오래 혼자이셨습니까? 갑작스런 물음에 춘삼은 잠시 웃음을 흘렸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늦어서였지요. 그 대답에 춘매의 입가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춘삼은 대답 대신 하늘을 보았다. 새벽빛이 걷히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빨라져서 문제요. 춘매는 그 말뜻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보자기 하나를 풀어 작은 향주머니를 꺼냈다. 월선 아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향은 은근했고 오래 머무는 냄새였다. 이 향을 맡으면 밤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춘삼은 향주머니를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씨의 것은 아씨의 자리로 두는 게 옳겠소. 그 말에 춘매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사람이 메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메우는 법이니. 춘삼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차를 마시며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둘은 마루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엔 약속도 맹세도 없었으나 서로의 숨결은 분명히 느껴졌다. 아침이 밝자 춘매는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쳤다. 오늘은 여기까지지요. 춘삼은 붙잡지 않았다. 다만 문 앞에서 낮게 말했다. 다음 밤도 이처럼 천천히 오기를 바라겠소. 춘매는 대답 대신 아주 느린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춘삼은 알게 되었다. 그리움은 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부르는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의 밤은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는 불릴 수 없게 되었음을. 초여름 장맛비가 기와를 두드리던 날 저녁 춘삼은 사랑채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사람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한다더니 그날의 비는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마루 끝에 놓인 집신 하나가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춘매의 것임을 춘삼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어느새 다시 이 집에 머물고 있었다. 비가 길어져 하루 묵고 가겠사옵니다.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듯 했으나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등잔에 불을 더했다. 빗소리와 불빛 사이에서 말은 줄고 기척만 들어갔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으되 서로를 보지 않았다. 춘매는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기다림을 오래하면 마음이 닳는 줄 알았는데 서방님을 보니 그렇지도 않은 듯합니다. 춘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닳는 마음은 닳아야 새로 입힐 수 있지요. 그 말에 춘매는 낮게 웃었다. 웃음은 크지 않았으나 밤에 오래 남았다. 비가 거세지자 바람이 들고 등잔불이 흔들려 춘삼은 문을 닫으러 일어섰다. 그때 춘매의 손이 그의 소매를 아주 살짝 붙잡았다.
잡았다고 하기엔 가벼웠고 스쳤다고 하기엔 분명했다. 춘삼은 멈춰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손 하나만큼이었고 숨결은 비슷한 온도로 섞였다. 서방님 춘매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낮았고 더 분명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말지요.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자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둘은 마루에 다시 앉았고 비는 지붕을 넘어 마당으로 쏟아졌다. 춘매는 자신의 머리끈을 풀어 옆에 두었다. 머리칼이 어깨로 흘러내리자 등잔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춘삼은 시선을 피하려다 결국 마주쳤다. 그 눈길에는 오래 참은 것들이 고요히 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으되 닿지 않은 채 멈췄다. 허락을 구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소. 춘매는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미 지나온 허락도 많지요. 손과 손이 맞닿자 온기가 천천히 번졌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은 온기였다. 비가 잠시 잦아들며 마당에 개구리 울음이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춘매는 몸을 조금 기울였다. 춘삼은 등을 곧게 세운 채 움직이지 않았으나 숨은 깊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팔에 닿고 머리칼 끝이 손목을 스쳤다. 둘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많은 일이 지나간 자리였다. 밤이 깊자 춘매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었다. 춘삼은 문 앞에서 멈췄다. 이 밤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소. 춘매는 문 안에서 대답했다. 달라지는 이야기도 이야기는 이야기지요. 그 말이 문틈으로 스며 나와 춘삼의 가슴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춘삼은 사랑채에서 홀로 누웠으되 잠은 오지 않았다. 비는 새벽녘에 그쳤고 세상은 씻긴 듯 고요해졌다. 그는 알았다. 이제 이 집의 이야기는 기다림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다음 날은 선택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임을. 장맛비가 그친 뒤의 밤은 유난히 숨이 길었다. 사랑채 앞 연못에 달빛이 잠기고 벌레 소리마저 낮아지자 집안은 마치 길을 세운 듯 고요했다. 춘삼은 등잔불을 낮추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춘매가 들어섰다. 낮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듯.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숨은 깊었다. 서방님 한 음절이 길게 늘어져 춘삼의 가슴에 닿았다. 이 밤을 그냥 넘기면 내일은 또 어제처럼 될까요? 춘삼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처럼 살기엔 오늘이 너무 멀리 와 있어. 춘매는 마루에 앉지 않고 그의 앞에 섰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선을 따라 내려와 눈빛을 더욱 또렷하게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까지 허락된 밤입니까? 춘삼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힘을 얻었다. 말은 여기까지라도. 마음은 벌써 넘어갔어. 그 대답에 춘매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숨결이 섞이는 거리에서 낮게 말했다. 서방님은 늘 멈출 줄만 아는 분이군요. 춘삼은 고개를 들었다. 멈춤이 길었기에 지금이 더 선명하오.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심스레 손을 들어 그녀의 소매 끝을 잡았다. 잡았으되 끌지 않았고 놓지 않았으되 억지로 당기지 않았다. 그 미묘한 힘에 춘매의 숨이 잠시 흐트러졌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더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춘삼은 소매를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돌아갈 길을 남겨두었다면 이 밤에 부르지 않았을 것이오. 그 말에 춘매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천천히 앉았고 어깨가 닿았다. 닿았으나 밀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겹쳤다. 춘매는 손등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눌러 숨을 고르며 낮게 속삭였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매번 서방님이 보였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밤마다 나를 깨웠지요. 춘삼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또한 다르지 않소. 그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여러 번 불렀소. 그 말에 춘매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겹쳐졌다. 따뜻했고 오래 머물렀다. 그럼 묻겠습니다. 오늘 밤 나를 여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춘삼은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길었으나 망설임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하오. 다만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입에 올렸을 뿐. 그 답에 춘매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어깨에 이마를 잠시 기댔다. 짧았으나 충분했다. 그럼 이 밤은 서방님의 밤이 아니라 우리의 밤이겠지요. 춘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조금 더 당겼다. 당김은 미세했으나 의지는 분명했다. 둘의 거리는 더 좁아졌고 말은 더 느려졌다. 그때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다. 발소리는 분명 누군가 이 집 안을 지나고 있었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춘삼은 낮게 말했다. 이 집의 밤은 늘 시험을 데려오는군. 춘매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시험을 넘기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춘삼은 문 쪽을 힐끗 보며 답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남겠지요. 발소리는 멀어졌고 다시 고요가 돌아왔다. 둘은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것이 오갔다. 이 밤이 지나면 이야기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될 터였다. 달빛은 연못을 벗어나 마루 위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 있었다. 소문은 언제나 바람보다 먼저 움직였다. 장이 서는 날 아침, 우물가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요 며칠 저 집 사랑채 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다지. 호라비 집에 여인이 드나든다더라. 말은 작았으나 방향은 분명했다. 춘삼은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음을 몰랐으나 집안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춘매는 아침마다 마루를 쓸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곤 했다. 바람에 실린 말들이 담장을 넘어올 것을 먼저 느낀 탓이었다. 서방님, 그녀는 낮은 소리로 불렀다. 요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오래 바라봅니다. 춘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으나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사람의 눈은 늘 남의 집에 있지요. 그러나 그날 오후 낯선 사내둘이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며 그는 알았다. 이번엔 그냥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춘삼이 장에서 돌아오자 사랑채 앞에 기다리던 이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예전 고을에서 함께 일하던 노인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서방, 오랜만일세. 그 목소리에 춘삼의 가슴이 잠시 굳었다. 그 노인은 집안을 힐끗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 소문이라는 건 참 빠르더군. 없는 말도 만들어 붙이고 있는 말은 키워서 옮기지. 춘삼은 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 오셨소? 노인은 낮게 웃었다. 그 여인 말일세. 자네 곁에 있는 여인.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멎었다. 춘매는 안채에서 그 말을 들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귀를 세웠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 여인이 그냥 떠돌이 여인이라면 이 고을까지 말이 퍼지진 않았을 게야. 춘삼의 얼굴이 굳어졌다. 돌아가시게 더 들을 말 없소. 그러나 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자네가 지켜야 할 건 여인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인가? 그 말은 협박도 충고도 아니었으나 날이 서 있었다. 노인이 떠난 뒤 춘삼은 한참을 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져서야 안채 문이 열리고 춘매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들으셨지요?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겠소. 그 말에 춘매는 잠시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묻지 않으셔도 언젠간 드러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아깝습니다. 춘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깝다는 말은 떠날 때 하는 말이요.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붙잡고 싶을 때 하는 말이지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소매를 다시 잡았다. 이번엔 떼지 않았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 곁에 있는 것이 서방님의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땐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춘삼은 즉시 말했다. 그 말은 하지 마시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소.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사이엔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바깥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집을 향해 다가오는 기척이 분명했다. 춘매는 손을 거두며 낮게 말했다. 이제 정말 시험이 오는 모양입니다. 춘삼은 문 쪽을 보며 답했다. 그래도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소. 그 말에 춘매는 마지막으로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그럼 오늘 밤만은 서로를 믿읍시다. 문 밖의 그림자가 담장 위로 드리워졌다. 그리고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새벽 종소리가 고을 끝에서 울려 퍼질 즈음 춘삼의 집 앞에는 이미 발자국이 여러 겹 찍혀 있었다. 밤새 퍼진 소문은 아침빛을 타고 형태를 얻었고 형태를 얻은 말은 사람을 데려왔다. 대문 앞에 선 있는 아전 하나와 낯선 중년 사내였는데 말투가 공손하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서방을 뵙고자 하오. 춘삼은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이미 한 번의 선택을 마쳤으나 겉으로는 태연을 유지했다. 무슨 연유로 이 아침에. 아전은 헛기침을 하며 중년 사내를 가리켰다. 이분은 예전 도성에서 벼슬을 지낸 적 있는 분이요. 지나던 길에 소문을 들었다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왔다 하오. 그 말에 춘매는 안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화의 모든 결을 놓치지 않았다. 중년 사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사랑채가 단정하군. 여인이 머물기엔 지나치게 단정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춘삼은 낮게 답했다. 집이 단정한 건 주인의 성정이 그러한 탓이오. 중년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 여인의 성은 무엇이오? 질문은 단순했으나 피할 수 없었다. 춘삼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중년 사내는 짧게 웃었다. 이름을 숨기는 여인은 대부분 이유가 있지. 그때 안채문이 열리고 춘매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으나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다. 제 성을 묻는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사내의 시선이 곧바로 그녀에게 꽂혔다. 특게수 춘매는 한 걸음 나아가 낮게 말했다. 소첩은 예전에 도성 남쪽 별당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전의 눈이 커졌고 중년 사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별당이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별당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소. 춘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춘매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 집과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그곳에 두고 왔지요. 중년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끝났다고. 끝나는 인연도 있고 끝났다고 더 위험해지는 인연도 있어. 그 말에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아전은 분위기를 살피며 나섰다. 이 일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다만 박서방에게 전할 말은 분명하오. 그는 춘삼을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다. 이 여인을 곁에 두면 고을의 눈이 멀어지지 않을 것이오. 소문은 다시 도성으로 갈 것이며 그땐 물러설 자리가 없소. 중년 사내는 마지막으로 춘매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여인께도 전하오. 과거를 버렸다고 과거가 여인을 버리진 않소.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더 머물지 않고 돌아섰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조여왔다. 춘삼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떠나겠다면 붙잡지 않겠소.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붙잡아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서방님은 저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춘삼은 즉시 답했다. 지금 이 집의 여인으로. 그 말에 춘매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제가 가진 것이 위험이라면 그 위험을 혼자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돌려보내진 마십시오. 춘삼은 한 걸음 다가섰다. 마음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소. 둘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다. 손을 잡지 않았으나 이미 떨어질 수 없는 거리였다. 바깥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많은 발소리였다. 고을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춘매는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은 밤이 아니라 낮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을 넘기진 않겠소. 햇빛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고 그림자는 짧아졌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고을 끝에서 울려 퍼질 즈음 춘삼의 집 앞에는 이미 발자국이 여러 겹 찍혀 있었다. 밤새 퍼진 소문은 아침빛을 타고 형태를 얻었고 형태를 얻은 말은 사람을 데려왔다. 대문 앞에 선 이는 아전 하나와 낯선 중년 사내였는데 형태를 얻은 말은 사람을 데려왔다. 대문 앞에 선 이는 아전 하나와 낯선 중년 사내였는데 말투가 공손하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서방을 뵙고자 하오. 춘삼은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이미 한 번의 선택을 마쳤으나 겉으로는 태연을 유지했다. 무슨 연유로 이 아침에. 아전은 헛기침을 하며 중년 사내를 가리켰다. 이분은 예전 도성에서 벼슬을 지낸 적 있는 분이요. 지나던 길에 소문을 들었다 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왔다 하오. 그 말에 춘매는 안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화의 모든 결을 놓치지 않았다. 중년 사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사랑채가 단정하군. 여인이 머물기엔 지나치게 단정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춘삼은 낮게 답했다. 집이 단정한 건 주인의 성정이 그러한 탓이오. 중년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 여인의 성은 무엇이오? 질문은 단순했으나 피할 수 없었다. 춘삼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중년 사내는 짧게 웃었다. 이름을 숨기는 여인은 대부분 이유가 있지. 그때 안채문이 열리고 춘매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으나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다. 제 성을 묻는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사내의 시선이 곧바로 그녀에게 꽂혔다. 특게수 춘매는 한 걸음 나아가 낮게 말했다. 소첩은 예전에 도성 남쪽 별당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전의 눈이 커졌고 중년 사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별당이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별당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소. 춘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춘매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그 집과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그곳에 두고 왔지요. 중년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끝났다고 끝나는 인연도 있고 끝났다고 더 위험해지는 인연도 있어. 그 말에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아전은 분위기를 살피며 나섰다. 이 일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다만 박서방에게 전할 말은 분명하오. 그는 춘삼을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다. 이 여인을 곁에 두면 고을의 눈이 멀어지지 않을 것이오. 소문은 다시 도성으로 갈 것이며 그땐 물러설 자리가 없소. 중년 사내는 마지막으로 춘매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여인께도 전하오. 과거를 버렸다고 과거가 여인을 버리진 않소.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더 머물지 않고 돌아섰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긴장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조여왔다. 춘삼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떠나겠다면 붙잡지 않겠소.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붙잡아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서방님은 저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춘삼은 즉시 답했다. 지금 이 집의 여인으로. 그 말에 춘매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제가 가진 것이 위험이라면 그 위험을 혼자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돌려보내진 마십시오. 춘삼은 한 걸음 다가섰다. 마음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소. 둘은 그렇게 마주 서 있었다. 손을 잡지 않았으나 이미 떨어질 수 없는 거리였다. 바깥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많은 발소리였다. 고을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춘매는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선택은 밤이 아니라 낮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을 넘기진 않겠소. 햇빛이 마루 끝까지 들어왔고 그림자는 짧아졌다. 이 집의 이야기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장마가 완전히 거친 뒤 고을에는 눅눅한 더위가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말은 더 쉽게 상했다. 관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부터 춘삼의 집 이야기들이 실처럼 엮여 퍼졌다. 별당에 있던 여인이라더라. 도성에서 이름이 있던 집안이라지. 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방향은 하나였다. 이 고을에 머물기엔 위험한 여인이라는 것. 그날 한낮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집 앞에 멈췄다. 말을 탄 이는 한 사람이었으나 뒤에 선하인 셋이 공기를 바꾸었다. 그는 비단 토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옥장식이 달려 있었다. 도성에서 내려온 사람임을 숨기지 않는 차림이었다. 박춘삼이라 하였는가. 목소리는 낮았으나 명령이었다. 춘삼은 마루로 나와 얘를 갖췄다. 그렇소이다. 사내는 집안을 한번 훑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성호조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겠네. 그 한마디로 이 만남의 무게는 충분했다. 그는 앉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집에 머무는 여인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어 왔네. 춘삼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여인을 묶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을 사내는 오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한 얼굴이었다. 그 여인은 한때 이름을 숨겨야 했고 지금도 숨기고 있지. 춘삼의 눈이 잠시 흔들렸으나 사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집안은 이미 무너졌으되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네. 그 말에 안채에서 숨을 고르던 춘매의 손이 굳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사내는 말을 이었다. 도성은 여전히 기억하는 곳이네. 특히 사라져야 할 이름은 더 오래 남지. 춘삼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 고을에서의 삶까지 거두어 가실 셈이요. 사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선택은 여전히 자네에게 있네. 그 말에 춘삼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여인을 보내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여인을 붙잡으면 자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될 걸세. 그 기록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때 안채문이 열리고 춘매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기록이 저 하나로 끝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여인은 여전히 용기가 있군. 춘매는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지 않는 것이 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부술 수도 있네.
춘삼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직 나지후 결정은 밤에 하겠소.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까지 기다리겠네. 그러나 밤이 지나면 도성의 아침이 움직일 걸세. 말은 그뿐이었다. 사내는 돌아섰고 말발굽 소리는 마을 끝으로 사라졌다. 집안에는 더운 공기와 침묵만 남았다. 춘매는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방님,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밤이 오겠지요. 춘삼은 그녀의 손을 처음으로 확실히 잡았다. 망설임 없이 잡았고 이번엔 놓지 않았다. 그래도 이 밤은 함께 맞겠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이 집의 밤은 이제 선택의 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즈음 춘삼의 집에는 바람만 오갔다. 낮에 남긴 말들이 밤에 와서 자리를 잡았고 결심은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춘삼은 사랑채 마루에 등잔을 올려두고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숨길 마음이 없다는 뜻이었다. 춘매는 안채에서 나와 마루 끝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올라와 있었다. 서방님, 이 밤이 지나면 돌아갈 길이 사라집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져도 되는 길이요. 그 말에 춘매의 숨이 잠시 떨렸으나 곧 가라앉았다. 그렇다면 제 이름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춘삼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지금의 이름으로 충분하오. 밤이 깊자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숨기지 않는 걸음이었다. 도성에서 내려온 사내가 하인 둘과 함께 대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미 답을 들으러 온 얼굴이었다. 결정했는가? 춘삼은 마루로 내려와 대문을 열었다 했소. 사내는 미세하게 웃었다. 여인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네. 춘삼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여인은 이 집의 사람이며 내 삶의 일부요. 그 말에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오려 했으나 사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 말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네. 춘삼은 즉시 대답했다. 남기시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박춘삼, 자네는 지금 권력의 문턱에서 발을 구르고 있네. 춘삼은 고개를 들었다. 문턱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어. 그때 춘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그 이름입니다. 도성이 숨기려 했던 이름.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여인,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 자네가 지켜온 모든 것이 흔들릴 걸세. 춘매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흔들렸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사내는 판단을 마쳤다. 좋네, 그럼 내일 아침 관아에 자네 둘의 이름이 함께 오르겠지. 그 말은 협박이자 선언이었다. 춘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아침에 내가 먼저 고을 사람들 앞에 서겠소. 사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무엇으로 맞설 셈인가? 춘삼은 대답했다. 숨기지 않으므로. 그 말에 사내는 짧게 웃었다. 어리석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지. 그는 돌아섰다. 밤은 길지 않네. 아침은 늘 빠르지.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춘매는 손을 모아 가슴께에 올렸다. 서방님, 저는 겁이 납니다. 춘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단했고 놓지 않았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겠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저도 서방님의 곁에 서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앉아 밤을 견뎠다. 별빛은 옅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 이 밤이 지나면 고을의 아침은 이전과 다를 것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은 숨김이 아니라 선택으로 불리게 될 터였다. 아침 해가 고을 지붕 위로 막 떠오를 무렵 관아 앞 장터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밤새 퍼진 소문이 새벽 공기보다 빨랐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오늘 박춘삼이 관아에 선다더라. 도성에서 사람이 내려왔다지. 말은 낮았으나 눈빛은 높았다. 춘삼은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춘매와 함께 집을 나섰다. 둘은 나란히 걸었으나 손은 잡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이 길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관아 앞에 이르자 이미 아전 둘과 낯선 관리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그 사내였다. 그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박춘삼과 그 여인은 이 앞으로 나오라. 그 말에 장터의 웅성거림이 한 번 더 커졌다. 춘삼은 한 걸음 나서며 고개를 숙였다. 부르신 연유를 들려주시오. 사내는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다. 이 여인은 과거 도성모 별당에 머물며 이름을 숨긴 채 살아온 자로 확인되었다. 군중 속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동시에 일었다. 춘매는 고개를 들었다. 숨긴 것은 사실이나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사내는 냉정하게 답했다. 죄가 없다는 것은 도성이 판단할 일이지 여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네. 춘삼이 즉시 나섰다. 그렇다면 묻겠으도 이 여인이 이 고을에서 해야 한 것이 무엇이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바로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중의 시선이 그에게 몰렸다. 그때 장터 뒤쪽에서 느린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그 여인이 해야 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내가 말하마. 군중이 갈라지며 길이 열렸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노인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소. 노인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고을에서 30년을 살았네.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이유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것도 함께 보아왔지.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노인은 춘매를 바라보았다. 이 여인은 병든 아이를 돌보았고 굶은 집에 쌀을 놓고 갔으며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었네. 춘삼은 그 노인을 알아보았다. 예전에 장터에서 한 번 말을 섞었던 훈장이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선행이 신분을 덮어주진 않네. 그때 또 하나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그러나 죄를 만들진 못하지. 이번엔 관아 안에서였다. 현감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춘삼을 바라보다가 춘매를 보고 천천히 말했다. 이 고을은 아직 죄 없는 사람을 넘기지 않는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현감 날이 잃은 도성의 뜻이오. 현감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성의 뜻이라면 문서로 남겨오게 밤에 다니는 말은 이 고을에선 효력이 없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사내는 잠시 계산하듯 숨을 고르더니 두루마리를 접었다. 좋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그는 춘삼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네. 그 말에 춘삼은 고개를 들었다. 끝이 아니라면 시작도 아직이오. 사내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장터의 긴장이 풀리듯 흩어졌다. 그러나 춘삼은 알았다. 오늘은 이긴 날이 아니라 시간을 번 날이라는 것을. 춘매는 그의 옆에서 낮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았다는 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뜻이오. 현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박서방, 이 고을에 머물고 싶다면 준비를 하게. 춘삼은 물었다. 무엇을? 현감은 답했다. 이 여인을 지킬 말과 이유를. 햇빛은 이미 장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군중은 흩어졌으나 이야기만은. 그리고 이 고을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은 소문이 아니라 선택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관아 앞 장터에 소란이 가라앉은 뒤 고을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으나 물속의 돌처럼 긴장이 가라앉아 있었다. 춘삼은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닫지 않았다. 숨길 것이 없다는 뜻이었고 또한 누구든 들어와 보라는 뜻이었다. 춘매는 안채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현감의 말이 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지킬 말과 이유. 말은 준비할 수 있으나 이유는 삶 전체를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다. 해가 지고 첫 별이 뜰 즈음 말발굽 소리가 다시 고을로 들어왔다. 이번엔 서둘지 않는 걸음이었고 그만큼 무거웠다. 도성에서 내려온 사내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류를 든 관리 둘과 무기를 숨긴 하인 하나가 함께였다. 그는 관하로 들지 않고 곧장 춘삼의 집 앞에 섰다. 박춘삼, 오늘은 문서로 말하러 왔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의 봉인은 단단했고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춘삼은 봉투를 열어 읽지 않았다. 먼저 말했다. 여인을 부르려면 나를 먼저 부르시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은 스스로 나오겠지. 그 말이 끝나자 안채 문이 열렸다. 춘매는 이미 단정히 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먼저 자리했다. 사내는 문서를 펼치며 또렷이 읽었다. 도성 목가의 옛 인연 별당에 머문 기록. 이름을 감춘 연유는 가문의 몰락과 연자의 그림자.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이 밤 공기를 갈랐다. 춘매는 고개를 들었다. 그 연자는 이미 풀린 지 오래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풀렸다고 잊히는 것은 아니지. 춘삼이 나섰다. 그 연자가 이 고을과 무슨 상관이요? 사내는 문서를 접었다. 상관이 없기에 위험한 것이네. 상관없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름은 늘 문제를 만든다. 그 말은 위협이자 계산이었다. 사내는 이어 말했다. 도성의 뜻은 간단하네. 여인은 도성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라. 자네는 이 고을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라. 그 조건에 밤이 더 깊어졌다. 춘삼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흔들림이 아니라 정리였다. 그렇게 하면 오늘의 소문은 사라지겠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라질 걸세. 춘삼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내 삶의 이유도 함께 사라지겠지.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삶의 이유란 말은 때로 사치일세 춘매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사치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춘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인은 스스로를 도성으로 묶을 셈이요. 춘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그 말에 사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건 자네를 더 위험하게 할 뿐이네. 춘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렷이 말했다. 저는 그 집의 딸이며 그날 이후 아무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사람으로 살았고 오늘도 그뿐입니다. 말은 길지 않았으나 밤을 갈랐다. 춘삼은 그 옆에 섰다. 이 여인이 여기 남는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소. 사내는 잠시 둘을 번갈아 보았다. 계산이 길어졌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럼 대가를 치르라. 무엇을? 자네 이름을 기록에 올리겠네. 도성의 눈이 자네를 지켜볼 걸세. 그 말은 평생의 감시를 뜻했다.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시는 견딜 수 있소. 사내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는가? 춘삼은 답했다. 후회는 도망친 자의 몫이요. 침묵이 흘렀다. 사내는 봉투를 다시 봉인했다. 좋네. 오늘은 물러가겠네. 그는 돌아서며 덧붙였다. 그러나 기록은 이미 시작되었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춘매는 손을 모아 가슴께에 올렸다. 서방님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이 없겠지요. 춘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돌아갈 길은 없으나 갈 길은 있소. 달빛이 마루에 가득 찼다. 이 집의 밤은 더 이상 숨김의 밤이 아니었다. 선택의 밤이 지나고 삶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종이 위에 먹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고을의 공기가 달라졌다. 장터에서 인사가 줄었고 술집의 웃음은 밤 박자 늦게 터졌다. 사람들은 피하지는 않았으나 다가오지도 않았다. 감시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후었다. 춘삼은 새벽마다 나무를 패며 몸을 쓰고 낮에는 밭을 돌았다. 일은 늘었으나 품삯은 줄었고 이유를 묻지 않아도 이유는 보였다. 도성에서 적힌 이름 그 한 줄이 사람들의 계산을 바꾸고 있었다. 춘매는 집안일을 늘렸다. 밥은 더 정갈해졌고 밤이면 불을 늦게 끄지 않았다. 누군가 볼까가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저녁 관아의 하급 아전이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대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리의 뜻은 아니오. 다만 순찰이 잦아질 걸세. 춘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아전은 돌아서다 한마디를 남겼다. 여인은 밖에 덜 나오는 게 좋겠소.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경고였다. 밤이 깊자 춘매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았다. 춘삼이 다가와 묻지 않아도 묻는 눈을 보였다. 괜찮소. 그녀가 먼저 말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 힘도 없어질 테니 지금은 말할 수 있소. 춘삼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도 말은 없었다. 손이 닿자 춘매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다. 그날 밤 둘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등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장터에 작은 소동이 났다. 누군가 밤새 창고에 자물쇠를 훔쳤고 범인을 찾지 못했다. 소문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다. 도성에서 이름 오른 집이 수상하다더라. 말은 칼이 되어 돌아왔다. 춘삼은 그 소문을 듣고도 나서지 않았다. 대신 낮에 창고 주인을 찾아갔다. 밤새 수고했겠소. 그는 말없이 곡식을 나르며 자물쇠를 새로 달아주었다. 그 모습은 오래 걸렸고 눈에 띄었다. 해질녘 주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는 소문보다 무거웠다. 며칠 뒤 아이 하나가 집 앞에 왔다. 발이 헐어 있었고 손에 작은 쪽지가 쥐어 있었다. 어머니가 전해 달랬어요.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밤에 불을 켜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매는 그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날부터 밤마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감시는 여전했으나 고을의 시선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피했고 어떤 이는 지켜보았으며 어떤 이는 조금씩 다가왔다. 도성에서 또 한 통의 문서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돌았다. 이번엔 처벌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여인이 이 고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춘매는 숨지 않았다. 아이들을 가르쳤고 병든 집을 돌봤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대신 손을 내밀었다. 춘삼은 밤마다 장부를 정리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았으나 얼굴은 가벼워졌다. 지금은 손에 같아도 길은 남는 법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어느 비오는 날 현감이 직접 찾아왔다. 그는 마루에 앉아 젖은 옷을 털며 말했다. 도성에서 사람을 보냈네. 물을 것이 많을 걸세. 춘삼은 고개를 숙였다.
물으면 답하겠소. 현감은 춘매를 보며 덧붙였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답일세. 그 말에 핏소리가 잠시 잦아든 듯했다. 밤이 되자 둘은 마주 앉았다. 춘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길이 더 험해질 수도 있겠죠. 춘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험한 길은 같이 걸으면 길이 되고 혼자 걸으면 낭떠러지요. 춘매는 웃었다. 웃음은 크지 않았으나 깊었다. 등불은 흔들렸고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를 두드렸다. 기록은 사람을 묶으려 했으나 이 집의 밤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감시는 시작이었고 삶은 그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가고 있었다. 달은 낮게 걸리고 바람은 오래된 담장을 휘어 지나가며 그는 발자국을 죽인 채 문 밖에 서서 마음이 먼저 들어가 버린 방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기와 끝에서 떨어진 이슬이 마루에 번질 때 그녀의 숨결이 그와 같은 리듬으로 흔들리는 듯하여 그는 문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했다. 그날의 만남은 급하지 않았고 말은 적었으나 눈빛이 길어 서로의 지난 계절을 하나씩 건너보내는 데에만 밤을 썼다. 그녀는 비단 소매를 여미며 한 걸음 물러섰고 그는 예를 다해 고개를 숙였으나 가슴속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당의 매화향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다가섬과 물러섬이 교차했고 침묵은 오히려 약속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밤은 지나가도 인연은 남기겠다고, 욕심보다 절도를 택하겠다고, 그러나 마음만은 숨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창호 너머로 등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때가 오면 다시 부르겠노라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서로를 살리는 길이라고. 문이 닫히고 달빛만 남자 그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길어질수록 앞으로의 파문이 더 크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멀어질 즈음 그는 장터로 내려가 이를 보았으나 마음은 자꾸만 그 밤의 창호 앞에 남아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먼저 퍼져 눈길 하나 오래 머문 일도 금세 이야기로 부풀어 오르니 고요했던 인연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다 바늘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고 실을 고르다 손끝이 떨려 스스로의 마음을 꾸짖었다. 그는 얘를 앞세워 거리를 지키려 했으나 돌아서면 가슴이 먼저 앞으로 나가 절개와 욕망이 서로를 밀치고 당겼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정갈이 도착해 오래 비운 사랑채로 그를 불렀고 정갈의 문장에는 이름을 숨긴 온기가 배어 있었다. 문을 열자 등잔불 아래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눈매가 깊고 말투가 느려 오래 묵은 비밀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여인은 자신을 춘삼이라 밝히며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보았노라고 했고 그 말에 그는 얘를 지키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차 한 잔 사이로 밤은 깊어지고 말끝에 남은 숨결이 서로의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러 방 안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그는 선을 넘지 않겠다 다짐했으나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19. 새벽 종소리가 멀어질 즈음 그는 장터로 내려가 이를 보았으나 마음은 자꾸만 그 밤의 창호 앞에 남아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먼저 퍼져 눈길 하나 오래 머문 일도 금세 이야기로 부풀어 오르니 고요했던 인연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다 바늘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고 실을 고르다 손끝이 떨려 스스로의 마음을 꾸짖었다. 그는 얘를 앞세워 거리를 지키려 했으나 돌아서면 가슴이 먼저 앞으로 나가 절개와 욕망이 서로를 밀치고 당겼다. 그날 저녁 뜻밖의 정갈이 도착해 오래 비운 사랑채로 그를 불렀고 정갈의 문장에는 이름을 숨긴 온기가 배어 있었다. 문을 열자 등잔불 아래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눈매가 깊고 말투가 느려 오래 묵은 비밀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여인은 자신을 춘삼이라 밝히며 오래전부터 그를 지켜보았노라고 했고 그 말에 그는 얘를 지키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차 한 잔 사이로 밤은 깊어지고 말끝에 남은 숨결이 서로의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러 방 안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그는 선을 넘지 않겠다 다짐했으나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그는 마루에 앉아 밤새 굳힌 마음을 다시 고르고 있었고 선택은 이미 몸의 결로 내려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채에서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창호 너머로 새벽빛을 보았고 그 빛이 이별의 형상을 닮았음을 알아차렸다. 말을 아끼는 사이가 길수록 작별은 더 분명해져 서로의 숨결이 같은 리듬을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약속을 남기지 않았으나 지킬 것을 남겼고 그녀는 눈물을 남기지 않았으나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겼다. 장터로 내려가는 길에 그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고 뒤돌아본 횟수만큼 발걸음은 단단해져 끝내 멈추지 않았다. 소문은 바람처럼 먼저 달려가 진실을 앞질렀으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야
무엇이 남는지 알게 되는 법이었다. 그녀는 집안을 정리해 작은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고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고요히 섞여 있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자 그는 먼 고을로 자리를 옮겼고 이름은 낮아졌으나 이름 바르게 흘러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녀의 소식은 짧게 전해졌으되 단정했고 안부는 늘 같아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대신 선택의 무게만이 각자의 삶에 스며들었다. 그는 밤마다 등잔을 켜고 글을 적었는데 글 속에는 늘 한 줄의 공백이 남아 읽는 이로 하여금 숨을 고르게 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손끝으로 시간을 달랬고 그 손끝에는 오래전 밤의 떨림이 남아 있었다. 겨울 첫눈이 오던 날 그는 편지 한 통을 쓰다 말고 불에 태웠으며 타오르는 종이 속에서 미련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인연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가라 부르기도 했으나 정작 두 사람은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한 뒤 남긴 공백이 다음 사람의 숨을 쉬게 했을 뿐이라 여겼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크게 울리지 않으나 오래 남아 밤이 깊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결로 전해진다.